자, 페이지 124페이지요. 이단원의 두 번째 덩어리. 가장 어렵고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푸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만 걸릴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총 4가지를 배웁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개를 배울 거예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유효, 핵전화.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세 번째, 이온 반지름. 네 번째,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 여기까지 배우면 이래들 2단원이 끝나요.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까지가 니네들이 풀어야 되는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이만큼을 나갈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녀석을 나갈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짜 잘해주세요. 자, 첫 번째 수업하기 전에 팁 써줄 테니까 하나 씁시다. 이쯤에 넣으면 되나? 유효 핵전. 이퀄 치고 쓰세요. 유효 핵전화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원자 번호라고 쓰고 문제를 푸세요. 유효 핵전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 번호 큰 애를 골라와라 이런 뜻이야. 진짜 쉽지. 원자 번호 큰 애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때 난이도가 없어 보입니다. 니네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효 핵전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용 문장에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원자 번호 큰 애 고르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유효 핵전화가 뭐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핵전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핵전하. 됐나요? 핵전하. 두 번째, 유효 핵전하라는 단어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핵전화, 유효핵전화. 기본적인 설명을 해줄게. 잘 봐. 핵전화와 유효핵전화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얘네들은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핵전화는 핵 속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지. 그런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그렇다면 핵 전하는 누구만 비교하는 거라고? 양성자수. 얘는 양성자수만 쓰는 거예요. 양성자수 누가 많니? 그건 핵전하. 됐어? 한 번만 더요. 핵전하라고 딱 써 있으면 아, 이거 양성자의 개수를 골라오면 되겠구나. 두 번째, 그렇다면 유효 핵전하는 뭐야? 유효 핵전하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이렇게 써요. 화학에는 이렇게 나와. 됐니? 여기 물리원 하는 애들 있지, 그지? 전기력 파트에서 이 핵전하를 전기 영어로 바꿔주면 요거를 바꿔주면 잘 들어보세요. 요걸 바꿔주면 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요렇게 바꿔 써주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핵전하는 양성자수. 전자를 당기는 힘은 누가 세니? 이게 유효 핵전하예요. 시험에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는 단어를 낼 수가 없지. 왜? 이건 물리니까. 그래서 니는 화학적 개념을 알아두지만 문제를 풀 때는 아, 괜찮은 내용을 적용시킵니다.
해볼게요. 잘 보세요.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의 전자와 두 번째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차겠지. 왜? 원자 번호는 3번이니까. 두 번째 나트륨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첫 번째 두 개가 차고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가 차겠지. 그지? 됐어?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이 맨 마지막 전자한테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자, 질문해볼게. A야, 핵전화 얼마니? B야, 핵전화 얼마니? 됐어? A야, 야, 너 핵전화 얼마야? B야, 너 핵전화 얼마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뭘 얘기한다고? 그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나 3이야. 됐니? 이게 핵전화예요. 그럼 B한테 물어보면 핵전화를 뭐라고 얘기해? 11이요. 됐나요? 핵전화는 양성자의 개수. 적을 거야, 쓸 거야, 그냥 됐니? 나는 이따위로 정리 안 해요. 저쪽에다 정리할 거야. A야, 핵전화 얼마야? 3이요. B야, 너는 핵전화 얼마니? 11인데요. 됐어? 두 번째, A야, 너 그렇다면 유효 핵전화는 얼마니? 여기까지 되니? 해볼게요. 잘 봐. 그럼 B야, 너 유효 핵전화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야. 물리할게요. 물리하고 있는 사람 들으시고요. 안 하는 사람은 저게 물리구나. 안 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전기력 F는 K에 R제곱에 Q1, Q2 됐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니?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두 전하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얘기해요. 그럼 플러스 양성자가 원자의 속에 들어있지.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지? 그럼 얘네와 얘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전기력 어떻게 구한다고? K 값에 Q1, Q2 되니? 그럼 전하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이고요.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3 맞지? 됐니? 얘 한번 볼까? 11 이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과 플러스 11의 전하량을 갖고 있지. 여기다 대입하면 말이야. 유효 핵전하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왜요? 일단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얘는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선생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는 두 번째 껍질이어서 가깝고 얘는 세 번째 껍질이니까 졸라 멀지 않아? 그럼 반지름 차이 때문에 이 값도 달라지지 않니? 아니요. 껍데기가 원자잖아요. 그 거리가 너무 작아. 차이가. 그러니 두 번째 있는 전자도 세 번째 있는 전자도 요 거리가 너무 작아요. 이해됐어? 두 번째 있으나 세 번째 있으나 거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전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양성자의 개수죠. 전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양성자의 개수 맞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를 양성자의 개수로 골라오는 거라고.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많은데 유효 핵전하 커. 그럼 물어볼 거야. 야, A야, 너 유효 핵전하 얼마야? 그럼 이 전자가 가까이 있으면 이 거리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런데 원자가 아무리 작아도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러니 R값에다 뭔가 집어넣겠지? 그러니 원래 가지고 있는 값보다 조금 작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원래 끌어당겨야 되는 힘보다 좀 멀리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지는지 구하지 않아요. 단 3보다는 작아요라고 얘기하고요. 11보다 작아요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핵전하는 양성자의 수 얼마니? 3. 그럼 네가 느끼는 진짜 핵전은 얼마니? 3인데 나한테 오는 힘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거보다 적게 온다 라고 얘기한다. 11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데 얘가 느끼기에는 멀리 있으니까 힘이 좀 적게 오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11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보다 작아요가 3보다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골라오면 되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오면 오늘 수업의 한 절반 정도는 끝이 납니다. 이 유효핵전화를 이해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 유효핵전화 헷갈리면 나머지가 다 헷갈립니다. 잘 봐. 그래서 결론부터 써준 거예요.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3번이요. 되니? 해볼게. 여기에 전자가 2마리가 차있고 여기에 전자가 1마리가 차있지, 그지? 물어볼 거야. 이번에는 얘한테 A라고 이름 짓고 얘한테 B라고 이름 줬어요. 되니? 자, 물어볼게요. 핵전화는 누가 크니? A야, 너 핵전화 얼마야? 얼마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B야, 너 핵전화 얼마니? 3이. 어때요? 같은 원자 속의 전자는 핵전화를 다 똑같이 얘기한다. 왜? 양성자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처하면 이 새끼는 얘가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냐? 대신에 유효 핵전화는요. 전하량 두 개 똑같은 거 맞지, 그지? 그럼 전하량이 똑같으면 거리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난 3보다 조금 작은데 나는 졸라 보니까 3보다 아주 많이 작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같은 원자 속에서는 가까울수록 큰 거 맞지? 이해됐어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유효 핵전화의 전부 다야. 됐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나트륨과 플루오린. 얘는 9번이고요. 얘는 11번이에요.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클까요? 됐니? 니네 뭐 틀려오는지 알겠지, 그치?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아래 유효 핵전화 그래프 있지? 나트륨 찾으세요. 플루오린 찾아. 유효 핵전화 누가 커? 야, 이 높다고 여기 써잖아, 여기다. 얘를 왜 여기다 썼겠니? 높으니까 여기다 썼. 근데 나트륨이 어디래, 이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아, 이건 뭐야? 원자번호 골라오래며. 유효 핵전화는 전하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거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기력을 몽땅 다 계산하는 시험지를 낼 수가 없지. 그래서 화학에서는 딱 고정으로 정해놔. 이게 약속이에요. 나트륨과 플루오린의 유효 핵전화를 학교에서 물어보면 그 학교 선생은 미친 선생이에요. 장담합니다. 왜?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 화학원의 모든 문제는 다 계산하지 마라. 비교는 이렇게만 해. 라 그래서 아예 불문율로 정해줘요. 유효 핵전화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동주기 아니면 동종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효 핵전화를 비교할 때는 동주기와 동종만 비교가 가능해요. 다른 건 안 돼. 얘 동주기, 동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녀석의 유효 핵전화를 물어보면 이 그래프를 외워야만 해요. 수능 모의고사에 외우는 시험지는 낼 수 없어요. 특히 그래프를 통째로 외우는 시험지를 낼 수 없어. 그러니
뭐만 물어본다고? 동주기, 동족만 물어봐요. 다시요. 잘 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힌트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 디귿을 읽었더니 A, B, 중, 유효핵전하는 A가 크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A와 B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동주기, 동족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니네가 나중에 여기 파트 시험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됩니다. 됐니? A와 B는 반드시 비교가 대상이 되잖아? 유효액전환을 비교하는 원소 두 마리는 동주기이거나 동족이란 말이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니네들도 저 워딩으로 반드시 알아봅시다. 유효액전환을 비교할 때는 동주기, 동족만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 원자번호를 골라봅시다. 그럼 맞아요. 됐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니네 문제 푸는 팁들을 알려주잖아요. 저런 거 하나 잘 외워놓으면 시험 문제 풀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됐어? 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주면 시험 전날 그래프를 외우세요. 미쳤어, 미쳤어. 안 내. 내지 마. 내면 전학 가. 전학 강추. 어디로 갈까? 성신여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걔네들도 마음에 들어 할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유효핵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유효핵전화 둘로 나눠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핵전화가 뭐라고? 핵전화 양성자의 수를 쓰세요. 양성자의 수를 쓰세요. 그렇다면 유효핵전화는 뭐라고?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EX 리튬의 경우에 원자번호 3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마리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마리 여기 있는 전자 A 여기 있는 전자 B라고 한다면 핵전화는 누가 크다고? 3, 3 같다고 됐니? 그렇다면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크다고? 얘는 3 작아 얘는 3보다 많이 작은데 이렇게 해요. 거리가 멀면 작게 느껴지는 거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그럼 리튬 3번 첫 번째에 2마리 두 번째에 1마리 나트륨 11번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1개 됐지? 그럼 여기다가 A를 주고 여기다가 B를 줬어. 맨 끝에 있는 전자 맨 끝에 있는 전자를 A, B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얘는 핵전화를 얼마라고 얘기하니? A야 3이요. B야 핵전화 얼마니? 11이요. 됐나요? 그럼 유효 핵전화는 A야 너 유효 핵전화 얼마야? 3보다 좀 작은데 그지? B야 너 유효 핵전화 얼마야? 11보다 좀 작은데 됐니? 그래도 얘가 큰 거야. 됐어? 그럼 요거 한번 볼까? 리튬과 나트륨 뭐야? 동족이죠. 그러면 뭐 골라오라고? 원자번호 골라오라고. 여기까지 됐니? 어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치? 핵전화 이런 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지막이야. 핵전화 여기서 끝이에요. 잘 봐. 리튬이 있었어. 3번. 첫 번째 전자 2마리, 두 번째 전자 1마리. 됐지? 얘를 A라고 했고요. 얘를 B라고 했어. 유효 핵전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는 3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얘는 3보다 많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그치? 이걸 가만 놔둘 물리학자가 없지. 그래서 물리학자가 야, 네 전자 원자 갖고 와. 그래서 얘 양성자 여기다 놓고요. 전자전화 여기다 놓고 얘네 둘의 거리를 직접 측정해서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서 값을 구했어. 그랬더니 이 공식에 대입해서 구한 값보다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실제 공식에 넣어서 계산한 값보다 값이 더 작은 거야. 그러면 유효 핵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얘네 두 개 말고 또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한 거야. 누가? 화학자. 그래서 야, 이 물리학 공식에 때려넣으면 다 나오는 거 그게 과목 화학자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해서 화학자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려막기 효과예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 무슨 뜻? 얘와 얘 사이의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그럼 이쪽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 가려막는다고 얘가. 그래서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잘 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원래 핵전화가 잘 안 전달된 거야. 그래서 원래 계산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화학에서 가려막기 효과라는 단어는 꽤 중요한 단어 맞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질문이요.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났어. 그래서 얘가 원래 3값보다 더 작아진 거 맞죠?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되니? 자, 그럼 질문이요. 가려막기 효과는 A가 많이 받은 거야? B가 많이 받은 거야? 되니? 그래서 다 틀리는 거야. 됐어? 가려막기 효과는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됐어? 다시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더 잘 가리니를 얘기하는 단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누가 더 잘 막니? 앞에 있는 애가 잘 가릴 거야? 뒤에 있는 애가 잘 가릴 거야? 앞에 있는 애가 잘 가리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맨 뒤에 있는 애는 누굴 가릴 거야? 아무도 못 가리지. 이해됐어?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가림을 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쳐야 해. 됐니? 가려막기 효과는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커요. 가까울수록 잘 가리지 않겠니? 근데 니네 틀려올 만한 단어 몇 개는 있죠, 그죠? 이해됐니? 유핵전화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동주기 동족을 찾아 원자번호 큰 애 골라와. 핵전화는 양성자 수, 유핵전화는 좀 작아. 그거보다 좀 작아. 멀면 작아. 수능에는 한 줄 나오니까 그 한 줄만 공부하기 위해서 이 미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별표 3개짜리예요. 잘 따라오세요. 두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자 반지름. 화학자들이 원자 반지름을 재고 싶었던 거예요. 원자가 있대.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얼마나 궁금하겠니? 그래서 반지름을 재려고 되게 노력했어.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반지름이 되지 않겠니? 됐나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원자 반지름을 구하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냈지. 전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점으로 찍어서 확률로 표시하는 걸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럼 어디까지가 반지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90% 되는 데까지를 오비탈로 정했지. 그럼 이만큼 S오비탈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할 거야? 이 바깥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몇 %나 되는데? 그래요. 됐어? 그래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원자 반지름은 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제한. 전 세계 약속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전자가 빙글빙글 어디서 나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원자 2마리를 결합시키는 거야. 얘네 2개를 결합시키면 정말 신기하게 전자가 이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분자들마다 특유한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 분자도 마찬가지죠. 산소와 수소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왜? 결합되면 특정한 분자의 모양을 만들어요.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그렇다면 특별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합을 시켜놓은 후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자. 여기는 잴 수 있잖아. 더 이상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절반 값을 반지름으로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화학의 가장 중요한 약속, 정의를 외우세요. 뭐라고?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한다고? 일단 동일한 원자 2개를 결합시켜요. 동일한 원자 2개를 결합시킨 후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요. 되니? 그럼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 얘를 둘로 나누는 거야. 이걸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다시 한번요. 플러스 원자핵이 있었어. 원자가 이따만 하대. 플러스 원자핵이 있었어. 원자가 이따만 하대. 결합된 거 맞지? 그렇다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게 핵 사이 거리. 이 녀석의 절반 값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자, 원자 반지름의 정의 뭐라고? 동일한 원자 2개를 결합시킨 후에 핵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것의 절반 값을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 저렇게 정했더니 말이야. 절대로 반지름을 잴 수 없는 애가 생겨났어요. 절대로 원자 반지름을 잴 수가 없어. 왜? 전제 조건이죠. 결합하지 않는 애는 절대로 반지름을 잴 수 없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18쪽 원소는 제외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18쪽 원소는 제외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 그럼 화학자가 그걸 가만 놔두겠니? 그래서 18쪽 원소의 반지름을 잴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에 찾아냈겠죠. 반대로 발생의 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찾아냈어요. 예전에 배웠는데 없어졌어. 화학부로 올라갔다가 없어졌어. 지금은 대학교 과정에서. 그러니 니네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쪽 원소의 원자 반지름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낫지. 문제가 없어졌다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 됐니? 원자 반지름 됐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EX. 그렇다면 리튬, 베릴륨, 붕소.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클까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클까요? 자, 그래서 니네들한테도 얘기해줄게. 막 찍는 거 아니야. 잘 봐. 그래서 팁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전자의 껍질수예요. 껍질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2주기보다 3주기보다 4주기가 커요. 되니? 그런데 껍질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방금 배운 애 유효 핵전화가 반지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시요. 유효 핵전화가 무슨 뜻이라고?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아니, 물리학 용어로 뭐라 그랬어?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지. 그럼 유효 핵전화가 크면 맨 끝에 전자를 더 세게 당기겠죠. 더 강하게 당기면 유효 핵전화가 강하면 더 세게 당기니까 더 작아지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항상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저 두 가지 요인을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예를 한번 해볼까? 리튬, 베릴륨, 붕소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니? 이런 녀석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동주기 원소라고 하는 거지. 맞지? 자, 동주기 원소. 자,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두 종류. 뭐라고? 전자 껍질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누구라고? 유효 핵전화. 자, 같은 주기라면 껍질수가 어때? 다 똑같죠. 껍질수가 같은 주기라면 다 똑같다고.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전자 껍질은 제외. 그럼 두 번째요. 같은 주기일 때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크니? 뭘 골라오라 그랬어? 원자번호 올라오라 그랬지. 얘는 3, 4, 5. 유효 핵전화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는 것 같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는 증가합니다. 됐어? 그럼 껍데기 수는 같고 당기는 힘은 세. 반지름.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유효 핵전화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합니다. 됐어요? 그럼 부등호를 치는 거죠. 이렇게. 원자 반지름은 2주기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리튬이에요. 동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감소. 그럼 2주기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맨 끝에 있는 애. 뭔 말인지 알겠어? 제발 네온이라고 써오지 않습니다. 원자 반지름에서 18쪽은 제외했어요.
그럼 이 주기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라고? 플로린. 됐니? 그럼 1주기에서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걔 말고 또 누가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1주기 시험 문제 나오겠니?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니네 주기율표 전체를 적어줬지.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고. 기억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딱 두 개밖에 없잖아.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얘는 세 개밖에 없죠. 자, 동족이래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니? 동족 원소의 원자 반지름.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제일 커? 그럼 머릿속에 이 두 단어는요. 잘 봐. 전자 껍질 수는 누가 커지니? 칼륨이 크죠. 그럼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 수는 증가하지. 그지? 그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은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반지름이 점점 커지겠죠. 껍질 수가 많아지면. 됐어? 한 번만 더요. 그럼 유효액전하는요. 동족에서 유효액전하는 뭘 골라오라고? 원자 번호를 골라오라고. 31, 19. 유효액전하고 증가하지. 그럼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면 당기능이 세니까 반지름은 감소해야 되죠. 이해됐어요? 외우지 말고 좀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종류인데 동족이면 껍질 수가 같아. 그러니 유효액전하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니까 당기능이 있어서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그럼 얘는요. 같은 족이래? 그럼 껍질 수는 점점 커질. 껍질 수가 많아지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 맞지? 그럼 얘요. 유효액전하가 커진대요. 점점점. 그럼 유효액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 작아지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은 껍질 수가 커졌다가 유효액전하가 좀 작아졌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얘는 이쪽으로 부둥을 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고 전 시간에 주기율표를 적어준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리튬보다 나트륨, 나트륨보다 칼륨이 원자 반지름이 큰 이유는 껍질수 증가 때문이니 유효액전화 때문이니? 얘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이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영향 요인인데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라고? 전자 껍질 수와 유효액전화. 됐나요? 해볼까? 리튬, 플로린. 자, 반지름 누가 크게? 빨리 오셔야 돼. 빨리. 됐냐? 누가 커? 여기까지 됐어? 자, 한 번만 더요. 붕소, 베릴륨. 반지름 누가 크니? 뭔 말인지 알겠어? 누가 커? 뭔 말인지 알겠어? 인, 규소. 누가 커? 누가 커? 누가 커? 내가 얘기했잖아. 쉽지 않다고. 됐니? 삐그덕거리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질소, 인. 누가 크니? 누가 커? 주기율표 안 외우는 거지, 그렇지? 주기율표를 못 외우는 거지. 질소 밑에 누구 있어?
얘네 둘은 동족이죠. 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 녀석을 꼭 적어주세요. 원자반지름은 외워서 푸는 거야. 해볼게요. 자, 리튬 플로린.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니? 되니? 그러면 리튬이 크죠. 됐어? 한 번만 더요. 리튬, 나트륨. 누가 크니? 나트륨이 크죠. 왜요? 껍질 수가 많으니까. 됐어? 그럼 플로린, CL. 누가 크니? CL이 크지. 둘 다 17쪽이니까. 한 번만 더. 그럼 나트륨과 CL 중에 누가 커? 둘이 커요. 됐나요? 자, 그럼 저 4개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제일 큰 애 누구라고? 그럼 제일 작은 애 누구야? 그럼 질문이 리튬과 CL 중에 누가 클까요? 찍는 거야. 왜? 얘는 동족이 아니지. 찍어. 됐어? 왜 시험 문제 낼 수 없다고?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맨 아래. 원자의 원자 반지름을 크기대로 비교해놨습니다. 리튬 찾으세요. CL 찾아.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리튬이 더 크지. 페이지 먼저 보라고. 됐니? 그럼 동족을 비교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외워야 되지. 외우는 거 시험 문제 못 낸다 그랬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그려. 요거 써놓고 시험 보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그려.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나트륨. 제일 작은 애 누구라고? 플로린. 되니? 리튬은 나트륨보다 조금 작아. 리튬은 나트륨보다 조금 작아. CL은 플로린보다 조금 커. 반지름 비교돼요? 다시요. 리튬, 플로린, 나트륨, CL 이렇게 써놓고 시험 보세요.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나트륨. 제일 작은 애 플로린. 나트륨보다 조금 작아요. 플로린보다 조금 커요. 됐니? 그럼 얘네들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지 같은 내신 시험 문제가 나와도 그냥 간단하게 맞춥시다. 이만큼은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는 되나? 되니? 진짜지? 진짜지? 칸이 모자라니까 칠판 줄게요. 다시 할.